돌아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경제적 통찰을 어떻게 얻어갈 거냐? 경제적 통찰을 어떻게 얻어가야 하냐면 경제적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돈과 경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과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역할 세 가지, 돈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속성 세 가지를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이 지표에 대한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돈의 역할 세 가지는 첫 번째 부분은 돈의 역할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돈의 역할, 매개체 역할과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가령 사이다는 1,000원, 스마트폰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품에 가지고 있는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역할 때문에 부가적으로 또 하나 발생된 게 뭐냐면 돈이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사용 가치가 높은 상품을 갖다가 교환 가치로서 그걸 갖다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내 안에 쌓아놓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역할을 알고요. 이 3가지 역할을 한 다음에 돈의 속성 3가지를 또 알아야 돼요. 돈의 속성 3가지는 뭐냐면요. 절대값의 원칙, 유동값의 원칙, 비교값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돈은 크면 클수록 강한 힘을 가져가요. 이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의 크기는 클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돈은 키워야 돼요. 무조건 키워야 돼요.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절대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이게 돈의 절대값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돈의 유동값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게 되면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듯이 돈도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돈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데 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팬데믹 때 중앙은행들이 많은 돈들을 갖다 시중에 다 부어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커지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돈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값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고 주식의 자산 가치가 급상승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인데 값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고는 뭐냐면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물건 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작년에는 1,000원 줬던 게 갑자기 1,100원, 1,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값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떨어진 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뭐냐면 기준금리, 돈의 값을 강제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 금리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소득수단이 뭐냐면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뭐냐면 노동의 값이에요. 이 노동의 값이 결국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노동의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의 값을 올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려는데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러다 보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다는 건 기업에서는 그 생산 인력들을 정비할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걸 절감하게 해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강제 퇴직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의 고용률이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임금 인상률이 적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는 보면 우리나라 돈만이 돈이 아니라 세계의 돈은 달러잖아요. 달러하고 어떻게 비교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묘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갖다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달러 가격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은 쉬운데
수입은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수입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 인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환율에 의해서 경제의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그 방향에 맞게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고환율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의 기본적인 방향 내 설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경제는 성장해야 돼요. 사람의 몸도 계속 성장해야 되듯이 경제도 계속 성장해야지 그 성장의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각의 경제 주체들이 그 경제 주체들이 각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늘어나면서 풍요로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1%라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계속 위축될 거라는 것. 보통 경제 성장률은 3%, 4%. 예전 같은 게 70년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자릿수 성장까지 했잖아요. 10% 이상의. 그만큼 성장을 했을 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보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물가는 적당하게 올라가고 금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있고 거기서 노동시장에서 임금값은 적당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사이클에 맞춰졌을 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삶이 행복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지 경제적 통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에 가지고 있는 역할 3가지, 돈의 속성 3가지, 그리고 경제 지표 흐름 5가지. 그래서 이 11가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대부분 다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 보면 부자가 가기 위한 개인의 기본 5개 계단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돈의 역할, 돈의 속성, 그리고 경제 지표의 흐름 이것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가난이나 굴라에 빠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5개의 계단을 충실하게 따라가라. 2번째, 경제에 대한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6가지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5가지 지표를 통해서 구조를 이해해라. 이런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돌의 정선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